안녕하십니까. 이슈 철가방 주재원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달 대법원 상고 1주년을 맞아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km를 걸어서 진행했는데요. 포항지진 범대본의 모성은 의장 오늘 화상으로 직접 만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법원까지 400km의 국토대장정을 진행하셨는데 이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진행하게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이 국토대장정을 하셨는지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이번 국토대장정은 사실 제가 제안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 포항시장에 출마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천에 떨어졌습니다. 그 공천에서 떨어진 후에 5월 초경에 해도동에 사는 한 시민을 만났는데 연세가 나이가 75세인 남성분입니다.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성은 의장이 포항시민 권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한다. 시민도 알아주지 않고 정부도 알아주지 않고 법원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은 도와주지 못해도 국토대동단 하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네, 주로 걷기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러잖아도 대부분 상고를 한지 1주년이 되어 갔는데 대부분 판결 소식은 없고 시민들은 이미 포기하거나 점점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죠. 네, 혹시 그런데 국토대장정을 제안하신 시민이 마음이 혹시 변할까봐 싶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우리 포항지진범대본 집행위원회를 열었고 이 안건을 통과시켜서 일주일 후에 이 국토대장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정말 번갯불에 콩 굽듯이 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대법원 상고가 된 지도 1년이 지났다라는 사실을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거든요. 네, 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 1년간 뭔가 이제 이 법원에서 이제 빨리 좀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포항 지진에 대해서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보니까 4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전 구간을 걸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청에서부터 서울 서초동 대부분까지 걸어서 가는 행진이었습니다. 400km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400km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한 하루 종일 걷는 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5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뭐 아,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400km였고,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함께 참석한 분이 한 30여 명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포항에서부터 30분 정도가 이제 참여하셨다는 거죠. 예, 예. 네. 시작은 그런데, 이제 모이기는 한 50명이 모였어요. 포항시청에. 50명이 어, 모였는데, 같이 걷기 시작한 거는 30명이었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길게 구간씩 다 참석한 분은 9명이고, 음. 그다음 400km 전체 구간을 풀로 완주한 분은 모두 3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400km 사실 뭐 굉장히 긴 구간이고 우리가 이제 차로 이동을 해도 몇 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는 이 거리인데 며칠에 걸쳐서 이제 서울 서초동까지 이제 걸어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싶으셨습니까, 여기에?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까지 간다. 이것이 이제 대법관들이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이 대법관들이 그냥 종이만 보고 결재를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절규 이걸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간절함을 담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400km 되는 거리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구간마다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에피소드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에피소드라고 물으시니까 저는 그보다 가장 것이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큰 에피소드가 고난이었다 이거입니다. 네. 평소에 느끼지 못한 고통들을 느꼈는데 그 천리길 아닙니까 400km가. 그렇죠. 옛날 그 과거 보러 갈 때 지방에서 한양까지 천리길을 간다 그러는데 보통 뭐 보름 한 달 동안 걷는 길을 제대 열흘 동안 걸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젊은 이 아니고 60주를 넘은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하루에 35km, 45km씩 열흘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걷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옛날 그래서 걸으면서 늘 얘기했는데 옛날 군대 생활 때 40년 전에 이제 60줄이니까 한 40년 전 아닙니까? 20대. 네. 군대 생활 행군했던 얘기들로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는 100km 걸은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100km 행군했는데 죽을 뻔했다. 40년 지나서 400km를 걷고 있다. 뭐 이렇게 했고 그중에 가장 큰 기억은 뭐 당연히 걸었던 사람들 다 발에 물집은 당연히 생기고요. 뭐 발톱 빠지는 게 여사고.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하루는 그래서 원래 열흘에 끝낼 수 있었는데 11일이 걸린 이유가 하루 병원을 갔습니다. 아, 그렇죠. 병원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병원에 가서 그래서 총 11일 걸려서 끝냈습니다. 그중에서 고진감래라고는 할까요? 중간중간 그 격려자들이 오셨는데 점촌 옛날 점촌 문경을 지나서 이화령을 넘어서 이렇게 과거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이화령 중간까지 그걸 우리를 격려하려고 포항 시민이 오셨습니다. 차를 몰고. 네. 또 그리고 또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니까 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르면서도 깃발 보고 400km 보고 국토대장정이라는 표식을 보고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행사를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집시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 충북경찰, 경기경찰 등에서 이제 그 각 구간마다 이제 바톤 터치하듯이 정복의 형사들이 나와서 반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저희들이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충북 괴산의 경우는 그 정복의 형사가 숙소를 구해줬고요. 요즘 이제 경찰이 많이 바뀌어서 음료수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굉장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400km를 걸으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는 동안 또 이제 만난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걷는 분들도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이고 또 구간마다 만나는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네, 이 구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포항에서 한양까지, 서울까지 가다 보니까 열흘 동안 자그마치 11일 동안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거쳤고 17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거쳐서 400km 행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총 11일 중에 3일이 비가 왔고요. 봄비인데도 불구하고 열비 같은 비가 왔는데 그것도 또 걸었습니다. 처음에 포항시청에 출발할 때는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주 안강을 거쳐서 시청에서 유광으로 건너서 경주 안강을 거쳐서 영천, 군위, 의성, 예천 그리고 점촌 문경을 거쳐서 이화령을 넘었습니다. 넘고 나면 이제 충청북도 괴산이 나오는데 충북 괴산, 충주, 음성군을 또 지났고요. 그다음 경기도 이천, 안성, 용인, 수원, 안양, 과천까지. 그 과천에서 또 이제 마지막 남태령을 넘습니다. 넘어서 서울 서초동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크게 관심이 덜했습니다. 점차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더 시민들이 지나가는 행인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수막도 들고 가고 깃발도 흔들면서 가고 또 유니폼도 입고 갔지 않습니까? 네. 녹색 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막 묻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질문이 그겁니다. 아직 손해배상 돈 못 받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포항 촉발 지진. 그런데 아직 못 받았냐? 다 받은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대부분 그때가 똑같이 만약 다른 도시에서 받았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격려를 해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료수를 주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천리길을 걸으며 이렇게 호소하는데 감동하지 않을 하늘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격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제가 감동적입니다. 네. 그 여러 시민들도 이제 아직까지 포항 촉발 지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이 1년 넘게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케이스인지 그러니까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걸 법원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정말 맞습니다.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답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지만 한번 저와 포항지진 범죄본 회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요, 지금 만 9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소송을 저와 가장 빨리 한 분들이 이제 7년 됐어요. 7년. 7년 차 접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소송을 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그렇기 때문에 3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법은요, 재판은 뭐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보통 평균 대법원 이게 상고심이라 그러죠. 상고심이 1년 정도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함께 했던 그 많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도 있고 또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포항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도 그렇고 민사 재판을 하고 있는 대구 고등법원의 합의부 판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여론이 생각들이 아마도 내년이면 대부분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네. 그래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시각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은 의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상고심에서 이게 좀 뒤집힐 수 있을지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론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은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송이 두 가지라는 거는 시민들이 일부 알고 있습니다. 선행 재판이 있고 후행 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1심에서 이겼을 때는 한데 뭉쳐져서 사건 번호들이 병합된다 이렇게 해서 병합돼서 모성은이 제가 제일 먼저 선정 당사자로 돼 있고 나머지 동일하게 선소가 됐는데 2심 즉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사건 번호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로 되어 있는 소송은 좀 복잡해요. 피고를 많이 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외에도 그 넥스지오, 에너지자원기술연구원 뭐 등등 피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민사 3부로 내려놓고 단순한 그중에서 많은 사건 번호 중에 가장 단순한 사건을 민사 1부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걸 선행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게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런데 그 이유가 패소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원고가 우리 아닙니까? 포항시민 그때 대구고등법원 민사 1부에서 원고로 나섰던 아무개 변호사가
이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면서 촉발 지진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물어줘야 될 손해배상의 책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래서 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제가 원고로 하고 있는 그 똑같은 재판인데 그걸 후행 재판이라고 일칭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후행 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올 가을이면 아마도 8, 9월쯤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만은 포항법원에서 하고 있는 형사재판이 판결이 납니다. 형사소송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은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또 지금 후행재판 즉 고등법원에서 제가 원고를 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많은 자료를 지금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대법원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 항고심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 촉발 지진의 책임을 묻는 게 형사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1심이 진행 중인데 그 이 형사 재판의 이제 그 피고는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처음 그 형사재판을 시작한 거는 제가 고소 고발을 했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년 4개월 만에 포항 지진은 인공 지진이다. 사람이 만든 촉발 지진이다. 이렇게 발표가 딱 됐어요. 그게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이 책임자들을 다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2차적으로 대통령까지 그리고 산업부 장관까지 산업부 고위직 공무원을 다 살인죄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뭐 고위 관직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정부 관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촉발 지진이 발생된 당시 왜 물을 넣어서 촉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거드 얼스퀘이크 방아쇠를 당기다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촉발 지진.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네. 물을 집어넣은 그 정부의 수장 대통령을 제가 살인죄로 고소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중에 5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대통령은 혐의 없다. 산업부 장관도 혐의 없다. 고위직 공무원도 혐의 없다. 이렇게 다 검찰에서 다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찰 항고도 수차례 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검찰은 계속 대통령과 고위직들을 빼고 나머지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넥스트지오 땅 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구한 사람. 그다음 에너지 자원 연구원, 서울대 교수 뭐 이런 사람들만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5년이 지나서 한 겁니다. 기소를. 네. 그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포항 법원으로 옮겨서 포항에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 가을 즉 한 8,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1심 판결이 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재판부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8, 9월 정도 되면 이제 어쨌든 그 형사 재판에 대한 1심 어쨌거나 이제 촉발 지진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니까 이것 역시도 포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사 재판과 이제 위자료 후행 재판의 결과가 결국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대법관들이 그리고 연구관들이 그냥 그 주어진 상황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들, 사회, 환경까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 번호 중에 한 사건 번호가 증거입니다. 먼저 선행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바로 똑같이 후행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 민사재판 말고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따라가는 후행재판 그리고 형사재판도 그 결과가 앞서갔던 선행재판 즉 대법원에 가 있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은 일반 사건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차별적이고 구별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이 재판은 일반 사건이 아니고 시민의 권익에 관한 문제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포항 시민들의 관심도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 권익을 주장하는데 만약에 재판장에서 시민 권익을 주장하고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포항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먼 산 보고 있다면은 어느 재판관들이 포항 시민 권익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포항 시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 시민들께서 이 재판에 또 이 사건에 이 시민 권익 노력에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렀고, 포항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 포항 시민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포항시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였던 만큼 포항시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신임 포항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차기 포항시장 어떤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대처했으면 한다. 뭐 이런 조언을 하신다면요. 예. 포항시장이 10명이 나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저는 뭐 이미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최종 경쟁자로 3명이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 박용선 현 당선자예요. 두 번째는 민주당 박희정 후보, 세 번째는 무소속 박성호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저희들은요, 포항지진 범대본에서는 이들 3명 후보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네.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그리고 시민 권익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된 공약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공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민주당 박희정 후보, 무소속 박성호 후보는 이 지진 소송에 대한 공약을 결코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세 분 중에 전 당선인 박영선 당선자가 유일하게 지진 소송과 시민 권익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뭐 그래서 당선된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공약이 박용선 당선자의 당선에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당선자 본인이 공약한 바대로 포항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 권익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봉급 받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민 권익에 대해서는요, 소속 정당이 달라도 정치적 철학이 달라도 모두가 함께 주장해줘야 되는 분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시민 권익, 50만 포항 시민의 권익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박용선 당선인도 어쨌든 이 포항 지진 이 소송과 관련된 이 범대본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약에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항 시민들이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포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 분의 국회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좀 더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CBS 토크 방송 저희들이 잘 듣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시민 권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작년 5월 말부터 시작했던 서초동 대법원 앞 1인 시위입니다. 이게 바로 상고심 1년 됐다는 거죠. 1년 동안 저희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할 것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집중시킬 겁니다. 이제 국토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달부터는 포항 지역 동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포항 북쪽 끝단 죽장면 옥계 계곡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단 장기면 부원리까지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 권익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 소송에서, 대법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시민들의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지진범대본의 모성은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